이른바 비법조인 대법관 문제인데 이재명 후보는 내 입장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내일 마침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열려서 이 문제도 혹시 논의가 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관련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나가죠. 민주당의 입장이거나 또 제 입장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개별 의원들의 개별적 입법 제안에 불과하고요. 저는 비법조인 비법률가에게 대법관 자격을 주는 것은 좀 신중해야 된다, 좀 섣부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좀 신중하게 논의를 거쳐서 하면 좋겠는데 당내에도 제가 그런 문제는 좀 자중하라고 지금 오늘 아침에 지시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일단 이게 내용이 어떤 건지를 좀 그림으로 먼저 확인을 해보고 이야기를 좀 해보죠. 국제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이 발의한 법원 조직법 개정안인데 현행법상 대법관 자격은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률인이 자격을 갖고 있는데 그리고 변호사 출신이거나 공공기관 내 법률 담당자 그리고 이 관련 업무를 한 20년 이상을 한 그런 전문가에게 자격을 주고 있는데 학식과 덕망 있고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 소양이 있는 사람으로 비법조인이어도 자격을 주는 그런 개정안이 나온 겁니다. 이렇게 되면 법률 비전문가가 임명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장윤미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아마 일본의 입법례를 차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까도 들으신 것처럼 박범계 의원이 개인 입법 발의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비법조인이 대법원 업무를 담당하고 재판 업무를 담당하는 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과연 사법부를 신뢰하는 계기가 될 것인지 상당히 의문이 되는 부분이 있고 예.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15명의 대법관 중에 외교관이 들어가고 행정관이 들어가고 또 법학자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분들도 이제 법률 업무와는 무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들어가니까 법률 소양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이 제안을 둔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당에서도 그리고 또 민주당의 후보가 이건 개인 입장일 뿐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입법에 철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요, 박창진 부대변인님. 사실은 박범계 의원이 물론 개별 의원일 수 있지만 법사위 민주당 간사란 말이에요. 그런 어떤 위치에서 법안을 발의한다면 당 지도부와 교감이 전혀 없었을까 하는 게 이제 의심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우리 앵커님이 낼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당인이고 하나하나 개인이 입법기관이 국회의원들이 당연히 이런 논의를 해야 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국민들이 사법에 대한 불신이 큽니다. 이번에 윤석열 구속 취소 사례를 보면서 더 크게 느끼고 있고요. 그다음에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되는데 일부 검사 판사에게는 그게 적용되지 않는 게 아닌가 혹은 일부 권력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말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결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정말 우리 정당이 민주당 안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소통되고 있고 말랑말랑하게 정치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장부장님 네. 그러면 법조기자 20년 이상 하면 대법관 할 수 있는 겁니까? 박범계 의원이 제출한 그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포괄적이지 않느냐 하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고요. 예. 특히 이것은 대법관 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민주당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부를 사실상 입법을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6.3 대선에서 승리하게 된다면 행정부까지도 그 지휘 통솔하게 됩니다. 그런데 법원 조직법까지도 개정해서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고 그중에 10명 정도는 법조인으로 임명하겠다라는 것은 사실상 입법 행정을 넘어서 사법까지도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거 아니냐. 사실상 단점 정부를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5년 단임 대통령제로서 권력 독점이 아니라 권력 분점을 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대안을 내놔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대선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대법관 수를 늘리겠다.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비법조인도 늘려서
자신들과 이해관계가 맞은 사람들도 대법관이 될 길을 열겠다. 이런 우회를 자초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 저는 오히려 이번 대선이 끝나기 전에 박범계 의원께서 스스로 논란이 됐던 이 법원 대법관 자격 또는 증언에 대한 이 법률 정도는 이 자진 철회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만약에 자진 철회한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언제든 다시 꺼내들 수 있는 카드라는 게 더 큰 문제고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커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재명 후보자와 민주당이 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더 키우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국민의 불신만 따지고 놓고 본다면 국회에 대한 불신이 더 크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더 크겠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이 움직이는 사법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들에 대해서는 유권자 여러분들이 정말 경각심을 갖고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박창진 부대변인.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법원이나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 부르며 갔고 조사받으러 받았습니다.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정치 집단이 어떻게 사법부를 인정하지 않고 현재 삼권 분립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모르겠고요. 저희는 그런 생각을 초도 해본 적이 없다. 다시 알겠습니다.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러면 법률 비전문가 혹은 비법조인 이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하나 좀 더 짚어보고 싶은 건 대법관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뭐 비법조인 이런 걸 떠나서 대법관 수를 늘리는 문제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 것이냐. 장윤 변호사님. 네. 뭐 증언에 대한 목소리는 일반적으로 민주당 내에서 공감대를 좀 얻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대법관이 숫자로 하루 한 명이 처리해야 되는 사건 수가 지나치게 많고 그래서 좀 지연되는 부분 이런 걸 좀 해결하자 이런 취지죠. 그래서 20년 전부터 나왔던 입법론이고요. 한 해에 4만 4천 건이 대법원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대법원 숫자가 14명밖에 되지 않는데 그나마 한 명은 이 법원 행정처의 업무를 전담해야 되기 때문에 재판에 또 배제가 됩니다. 대법원장도 전원합의체가 아니면 일반 소부의 사건을 처리하진 않아요. 저희가 실무를 해보면 형사사건은 심리불속행 기각이라고 하는 게 안 되지만 민사는 진짜 많은 비율로 심리불속행 기각. 그냥 요건이 되지 않았으니까 들여다보지도 않고 그냥 기각한다라는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이거는 국민들께 제대로 된 사법 시스템의 서비스를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정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의 대법관 수로는 3심제, 본인의 인생과 비용을 들고 재판까지 오시는 분들이 태반이세요. 그런 부분에 대한 헤아림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지금의 10몇 명으로 재판을 제대로 받길 기대하는 건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구자영 부장께서는 증언 자체에 대해서도 좀 부정적이신가요? 네, 저는 증언보다 그 이전부터 논의되었던 상고 법원을 설치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모든 그 법원이 상고가 되면 대법관들의 상고심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상고 법원이라고 해서 이 소액이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그 경한 어떤 범죄의 경우에는 그걸 전담할 수 있는 이 상고 법원을 별도로 둬서 대법관에게 그 가중되고 있는 업무 부담을 좀 분산할 필요가 있다. 왜 그것을 대법관을 굳이 14명에서 30명으로 증언합니까? 이거에 대한 오해가 생긴 이유가 뭐냐면 전원 합의체의 회부가 되면 대법관 3분의 2의 동의가 있어야만 의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번의 경우에 그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의 경우에는 파기환송할 때 12명 중에 10명이 파기환송에 찬성하다 보니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30명으로 늘리면 20명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전원 합의체 회부됐을 때 굉장히 지연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런 가능성 때문에 지금 대법관 수를 늘리려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의구심을 낳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대법관들의 어떤 업무 과중 이것을 해결하려고 한다라면 과거 오래전부터 논의되었던 이 경미한 사건, 경미한 그 금액의 경우에는 상고 법원을 설치해서도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대안을 가지고 여야가 토론을 통해서 합의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